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단기 합격법 4편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동안의 영상들은 제가 단기 합격법 테크트리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리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왜 친절한 책을 보면은 합격에서 멀어지는가 또는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보시는 책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그 문제점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일단은 공시생분들이 특히 많이 보시는 책들 중에 뭐가 있냐면은 어떤 기출이라든지 중요도가 표시된 책들이 있어요. 특히 뭐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몇 년도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다. 그다음 공시 같은 경우는 뭐 별표라든지 중요 이런 식으로 막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책들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진 않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책들이 물론 뭐 나쁜 책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활용법을 모르신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강사님들이 그 책을 쓰시잖아요. 그죠? 그럼 강사님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강사님들의 인식이 그 책에다 결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기출 분석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5편에서 마지막에 준비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서 남겨야 되는 건 머릿속에 두 가지가 남아야 돼요. 시험에 어떤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지, 빈도,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이 자주 나오는지 그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유형이라는 건 결국에 내가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 즉 해설에 대한 나의 머릿속에 인풋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문제 해설을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양의 문제를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워서도 안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빈도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해설까지 가는 길, 그 정답 3번, 4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정답이 되는지, 제가 저번에 변호사님들과의 대화에서도 한번 다른 변호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좋은 문제는 한정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내 실력이 좌우되는데, 강사님들은 그 문제를 많이 다뤄서 실력이 늘고 그것도 책까지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 결과물만을 섭취하시다 보니까 그 과정이 내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회가 기출이 됐다든지 중요도 별표가 있다는 거는 절대 참고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느껴서 그걸 똑같이 표시할 수 있거나, 또는 이 부분은 강사님이 조금 주관이 개입된 부분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라는 내 확신이 드는 공부가 돼야 되고, 또 시중에 나오는 책들 중에 자기주도 공부법이라든지 자기주도 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름만 그런 거지 자기주도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책들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방법을 알아야만 그런 책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요점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그 해답까지 이르는 과정과 그 다음에 빈도 같은 것들을 내가 체화를 하고 있어야만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다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좀 걸러내면서, 우리가 또 변호사님들과의 대화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어떤 담대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시험이 좀 안 되고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뭔가 걸러내야 될 부분을 쳐내지 못하는 그런 과감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이 좀 수험 준비 기간이 길어진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뭐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내신 책들, 여기서 또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물론 이제 공시생 분들 책에도 똑같이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뭐 시중에 나오는 행정법 책들이라든지 이런 데 되게 많은데, 한 문제, 문제집이 아니고 하나의 교재 안에 그 문제랑 개념이랑 그 다음 뭐 다른 어떤 핵심 정리라든지 표라든지 이런 게 모두 한 군데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그냥 쭉 읽으신단 말이에요. 이런 유형의 책들은 그렇게 쭉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봤을 때는 친절하죠. 뭔가 내가 딱 요것만 떠먹으면은 시험이 될 것 같다는 어떤 착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어떻죠? 너무 진도도 안 나오고 힘도 너무 많이 들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책은 말하자면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의 어떤 얇은 책 속에다가 원래 기본적인 인풋을 위한 개념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인풋들이 있죠. 뭐 판례라든지 아니면 핵심 정리라든지 요약 정리라든지 물론 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문제라는 건 이제 아웃풋을 위한 거거든요. 이런 프로세스가 모두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왔다 갔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솔루션이 뭐냐면은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들. 책이 이렇게 활자만 보면은 이렇게 그냥 검은색으로 쭉 다 돼 있는 것 같지만, 이 여러 층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한 층씩 정복을 하겠다라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기 단원을 쭉 읽고 문제를 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처음에 책을 볼 때는 그리고 공부할 때 성취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검정색으로 쓰인 글씨, 본문의 글씨만 쭉 읽고 넘어간다. 뭐 핵심 정리라든지 뭐 표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쭉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속도감을 좀 붙이고 그다음 성취감을 느낀 후에 그 후에 핵심 정리를 한번 보는데 이때는 이제 또 책의 저자가 이걸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가 어떤 중요한 준거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핵심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핵심 정리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 아까 1번 사항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상통하는데 남이 정리한 거는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정리한 결과물만을 습득하면 수험 기간은 필연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수험이라는 건 제가 인생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태도로 그리고 조금 수고롭지만 그런 귀찮음을 이겨내면서 여러분들의 공부에 좀 진전을 좀 이루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보실 때 이렇게 한꺼풀씩 이렇게 벗겨가면서 본다는 느낌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본다? 뭐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을 풀어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문제를 활용하는 방법은 또 다양해요. 기출문제가 실려있을 때는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가지고 어떤 범위라든지 유형을 좀 내가 추려볼 수도 있지만 그런 공부 같은 게 좀 그런 단기 어떤 테크트리들을 활용하기 힘든 경우에 전공법을 쓰시는 분인 경우에도 책을 쭉 읽고 난 다음에 아무리 같은 페이지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거는 밀어놓는 게 공부에는 훨씬 좋다. 왜? 제가 테크트리 편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인풋과 아웃풋은 조금 나눠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게 머리를 내가 회전시키는 데 있어서 효율이 좀 증가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공부 테크트리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교재, 왜 친절한 책이 공부를 망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뭐죠? 바로 다른 사람이 정리한 것, 다른 사람이 어떤 정리한 그 결과물만을 보는 것들은 내가 그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 합격법 마지막 편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이제 수능 국어랑 그 다음에 한국사, 이제 한국사는 이제 수능이 아니고 저기 공시 분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사고 영역의 어떤 대표적인 시험이고 하나는 암기 영역의 대표적인 시험이죠. 이런 것들 기출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제가 아무리 친절한 책을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변호사님 저는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시중에 강사님들께서 기출 분석 같은 것들이 좀 남다르셔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또 도움도 굉장히 많이 얻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방법 자체는 그 원천 기술은 잘 안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5편에서 한번 그런 기출 분석법들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도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제 영상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